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7번째 페이지. 범죄 청소년들에게 일침을 가해줄 이 시대의 이놈 아저씨 배로이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빨간 맛 배로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 이놈 한번 크게 외쳐주셔야 될 것 같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이 시간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조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뉴스가 워낙에 요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인가요, 교수님?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전체적으로 현대사회에는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94년 법칙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형태인데 94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청소년 범죄는 줄기차게 쭉 올라간다고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넓게 퍼지는 범죄와 그다음에 몇몇에 의해서 다수 발생하는 범죄 두 가지가 양극단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보면 청소년 범죄율은 급증한다, 이 표현이 맞는데 문제는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공식 통계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숨기죠, 많이. 숨기고 사실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학교마다. 예. 그런데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숫자로 처리하지 왜냐하면 사실은 비교가 되거든요. 네. 어느 학교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암수 범죄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94년의 법칙인가요? 9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94년이면 빌 클린턴. 부시 전에 빌 클린턴.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소년 베이비 붐 세대가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에 전전과 전후.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출생률이라든가 사회 변화 자체가 그 급격하게 무엇인가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쭉 올랐던 게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94년 법칙. 그렇군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게 통한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에디터가 97년에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27년 전에 청소년 범죄율 인구 증가율 크게 앞질러 이런 제목의 기사가 그때부터 있었을 만큼 20, 30년 정도 청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도 성인 범죄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범죄만 유독.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잡다한 범죄들은 줄어드는데 센 범죄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사회 통제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오른 것 자체로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센 범죄, 강력 범죄의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순 절도, 폭행 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성범죄라든지 마약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단순 시비, 소매치기 이런 형태인데 그런데 소매치기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갈취 범죄 정도. 그러니까 지나가면 삥 뜯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익숙한 단어네요. 삥은 표준어인가요? 삥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범죄. 그러니까 복합적 범죄. 그러니까 성인을 따라하는 범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못된 거 배운 거죠. 그렇죠. 예. 20년 전에 밀양에서 있었던 집단 청소년 강력 범죄가 올해 사이버 레카를 통해서 다시 주목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있었던 이 사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밀양의 남자 고등학생, 아마 이게 무슨 밀양 연합이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5학교라고 하는데 더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004년부터 발생되는, 이제 말하자면은 2004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여러 학생이 3학년에 재학 중인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거기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려 합쳐지면 대략 한 115명 정도라고 하고요. 피해자는 울산 쪽에 사는 여중생이 당시 1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갖고
밀양 시내 곳곳에 있는 어떤 뭐 여기 여인숙 같은 그런데 네. 그런 데에서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 뭐 강도 강간, 폭력까지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사건을 처리하고 사후에 뭐 재판하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그 관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되지 않은 아주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밀양 사건이라고 그렇죠. 옆에 알려져 있는 이게 거죠. 너무나도 좀 늦은 타이밍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받은 용의자 다 합치면 115명, 공범으로 연루된 자가 이제 70여 명이었던 대형 조직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교수님 이런 조직적인 청소년 범죄를 미국 범죄학에서 링 범죄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예. 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링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 그 반지 그 반지입니다. 링인가요? 반지. 예.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예. J.R.R. 톨킨의 소설을 많이 영화화된 부분이 있죠. 예. 그것처럼 일종의 권력을 얘기하고 반지에 키스하는 것을 권력에 대한 복종으로 의미를 하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인데 그것이 나오게 된 건 90년대 조금 전에 미국의 쇠락한 도시에서 발생했던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성해서 기존의 갱 조직을 유사하게 했던 그것에서 비견돼서 나타나는 용어가 된 겁니다. 링 크라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지를 못하니까 갱이라 부르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알카포네 같은 갱이랑은 또 다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권력, 뭐 다양한 뭐 마약 그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 밀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확히 말하면 돈과 권력을 노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조직이죠. 알카포네 같은 형태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총격전도 벌이고 뭐 그런. 그래서 심각하게 FBI나 이런 연방수사에서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었는데 그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모방한 10대의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 무리들은 독특하게도 조직 구성이 좀 모호한 거예요. 엄포멀하다고.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조직이라면 층화돼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상무가 있고 부장 이런 계층적으로 서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카리스마 같은 존재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여왕벌이라는 하나의 머리를 놓고 팔다리들이 달린 거네요. 거기에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그래서 링 반지 그렇죠. 뭐 그런 복종하는 링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경제적 이득보다는 쾌락, 자기들끼리 낄낄거리 좋아하고 그리고 여왕이 웃는 거, 웃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중생들 모임에서 두셋을 아주 그 피가 철철 흐르게 때리고 카메라 밖에서 누가 낄낄거리 웃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때린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고 이게 전형적인 링 범죄입니다. 링 범죄구나. 그런 식의 것이 90년대쯤에 미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갱스터 범죄랑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일진하고도 또 다른 거잖아요. 일진 같은 경우는 보통 주먹. 좀 쌈 잘하는 애들. 그치. 사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든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서열의식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 지식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주먹이든. 그래서 막 그 중학교 3월쯤 되면 서로 막 힘자랑을 하죠. 근데 그 힘자랑이 주로 주먹이 아니라 거친 욕으로 제압을 하고. 일단 새 학기 되면 굉장히 귀가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서열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냥 그 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주먹 쓰는 애들은 주먹으로 사는 거고 머리 쓰는 애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집단의 어떤 형성인데 청소년의 어떤 발달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쾌락을 가지는 누군가한테 쾌락을 받다 바치고 스스로도 거기에 중독돼서 나타나는 그런 범죄인 거죠. 일종의 그런
일탈이면서 범죄인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복종하는 누군가에게 쾌락을 갖다 바치는데 그거에 또 자기가 예. 중독이 되고. 자기도 중독이 되고 그렇게 시킴을 받고. 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진이라면 그런 거죠. 동네에서 좀 노는 애들. 그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진이를 위시로 그렇죠. 그 밑에 약간 그게 딱 그런 느낌인데요. 딱 링범죄의 전형적인 예고. 예. 과거에는 그냥 일진 애들은 주먹 잘 쓰는 데를 중심으로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좀 형성이 됐다가 네. 대부분 다 뭐 졸업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살 길 살고 네. 뭐 일진이라는 애들은 뭐 어느 갱 조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걔들도 뭐 다른 게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링범죄는 그게 아니라 그게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조직의 수괴가 국회의원도 되고 아니면 왜냐 아버지가 그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 수괴가 예, 뭐 재력가의 재력가이 아들, 되고 이러니까. 지역의 토니까 예, 예.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나중에 가보면 기업 사장이 돼 있고 예. 그 밑에 가보면 거기에 있던 애들이 네. 뭐 인사부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코어틀 따라 올라가는 이게 그래서 링 조직의 그 머리가 예. 그 뒷배를 이용해서 예. 약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링 범죄가 권력 범죄화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이 지금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정순신 사태라든가 그럼 무슨 사건이에요? 정순신이라고 이제 예, 정순신. 예, 국가수사본부장에 네. 임명됐던 사람이 네. 아들 입시 비리. 예. 근데 이제 그 학폭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죠. 네. 내용이 사실은 딱 링범죄와 유사한 부분인 겁니다. 길을 아버지의 봐준. 강력한 그 권력과 어떤 힘을 네.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순신. 예, 네. 아이들이 나한테 복종하라고. 아내도 복종을 하죠. 그게 이제 링범죄인 겁니다. 기가 차네. 사실 뭐 저처럼 뭐 싸움도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옛날에 삥도 무서웠는데 링으로 이제는 독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일진이라고 하면 그래도 몸이 크고, 그렇죠. 예. 몸이 크고 좀 싸움 좀 하는 애들이. 네. 근데 그건 그냥 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다 이제 소멸되는. 그런데 이 링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쭉 사회의 핵심부까지 이동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조직으로 네. 변모를 하게 되죠. 그런 조직들이. 마약 조직까지. 그래서 마약 예. 조직과 지역 권력 조직과 연결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학창 시절에 잠깐 그 일탈 정도가 아니라 그게 성인 돼서도 쭉 이어져서 그렇죠. 거대 범죄 조직으로 연결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링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최근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교수님? 울갤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갤러? 울갤러.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예. 접한 건데. 울갤러를 풀어보면 우울증 갤러리에서 하는 ER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울갤러. 우울증 갤러리.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암약하는 어떤 아이들이인데 그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전에 10대를 거기서 거쳐갔고 이제는 20대 중반쯤 된 거죠. 그러니까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서 있었던 애들인 거죠. 네. 근데 그 애들이 비슷한 형태의 그 자기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다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일종의 피해자들.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거기 아이들이 보통 10대 초반 중반에 여중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네. 뭐 난 이런 데서 힘들어요 그러면 마치 또래인 양. 그러니까 또래인 양. 이 푸사를 조작하는 거죠. 네네. 또래인 양 마치 상담해 주는 양, 근데 같이 공감해 주는 양 해서 네. 다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텔레그램의 다른 방으로. 예. 거기 가게 되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통속이. 한통속인.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공감해 주는 쪽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예. 일종의 그 끌어들이게 되죠. 그게 그 끌어들이는 형태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특정한 가출팸의 공간으로 유도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대방 팸. 신대방 팸이라는 조직인가요? 신대방동에 있는 네. 가출팸의 네. 의미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가출팸은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죠. 그렇죠. 옛날에도 팸 이런 말 그렇죠. 썼었어요. 근데 예. 이제 최근의 의미는 네. 팸이 아니라 팜이형 되는 거죠. 농장이 되는 거죠. 왜 농장인가요? 그런 아이들 육성을 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조건 만남의 여중생들을 거기서 키워갖고 성매매시켜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것이 되니까 팜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체 돈벌이 수단을 양성한다. 양성이 되고 버리는 거죠. 어떻게 버리냐면은 네. 이것처럼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예. 이렇게 이용하고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시켜서 뜯어먹고 네. 다 소용되면은 자살시켜갖고 그걸 찍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네. 그걸 또 돈 받고 팔아요. 예, 그걸 이제 다크웹에 팔고 이 아이들은 죽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아니 이건 웬만한 진짜 뭐 조직폭력 그렇죠. 범죄 조직보다도 생명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것 이 같아요. 아이들한테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사실 20대의 그 주범들도 네. 원래 여기서 근처에서 있었던 10대 후반이었던데 네. 다른 짓도 하고 조건 만남 사기도 치고 네. 폭력 갈취도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네. 아니면 군대를 면제받고 그 과정에 다시 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 자기 후배라고 할까요? 네. 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우는 권력이 부족한 거죠. 이 아이들의 수계는 아까 말씀드린 범죄의 그보다 네. 아버지나 집안의 권력이 부족한 거죠. 약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직접 뛰어드는. 그래서 지난 4월 그 사건도 이런 양상으로 해서 결국에 한 여고생이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던. 생중계하죠. 예. 그 생중계하는 장면은 진짜 귀하고 비쌉니다. 다크웹에서 팔리는 액수가. 비싸게 팔린다고요. 예, 야, 이거 그걸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계급이 높아집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청하는 사람 중에 신고해 준 사람은 없었나요? 119에 지금 뭐 상황이 급하니까 좀 막아달라고. 그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냐 나중에 밝혀지게 됐죠. 나중에 그게 유통되다가 밝혀지게 됐죠. 신고자가 있긴 있었는데 네. 좀 뒤늦게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 그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되면 바로 출동해서 막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시차를 가지고 한 이유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은 이제 계급이 낮은 거죠. 그걸 신고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급이 낮기 때문에 늦게 봤다는 건가요? 시차를 늦게 주는 거죠. 시차를 늦게 주는. 예, 그럼 신고가 다이렉트.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죠. 아니 신고가 소용이 있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경찰이 차단할 테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이런 식으로 자체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계급을 정해서 예. 예. 릴리즈 타임도 이제 그렇게 되는 차등을 거죠. 준다는 거죠. 예. 신대방 팸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링 범죄 조직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것이죠. 예. 국내 링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수님? 조금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앞서 말하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접근을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네네. 예를 들면 권력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략 추정한 걸 사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고되는 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대략 이 정도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네. 이거 외에 이제 막 말하자면 이런 팜 어떤 네. 지역에 무슨 지역에 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뭐 20개 안쪽이 존재한다. 20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방 팸 같은 것이 존재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10몇 개라고 하기도 하고 네. 20몇 개라고 해서 대략 20개 내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도 대략 그 정도가 있지 않겠냐. 그것도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근데 그쪽은 노출이 되면 바로 사라집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요. 네, 돈이 있고 그러니까 걔들을 예. 통째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대가리만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잠시 쉬게 만드는 거죠. 네.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파악도 안 되는데 뭐 처벌은 되겠습니까? 예. 단순히 뭐 돈벌이, 뭐 아까 그 4월에 있었던 강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돈벌이 말고도 그런 심리가 이런 쾌락 자체를 좀 그렇죠.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보다 그게 더 심각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권력을 괴롭히는 권력이죠. 네. 알아서 그걸 갖다 바치는 네. 그게 이 마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다고 합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가 되면 네. 어느 순간에 되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럼 피해자를 또 끌어모으겠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유지가 되는. 네. 그리고 이런 요즘에 이제 링범죄 특성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뭐 왕따라든지 괴롭힘을 하면은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적어도 집에 가서는 좀 자유로웠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24시간 시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휴대폰 노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안 봐? 왜 답 안 해? 그러고 답하면 네가 뭐라고 답해? 네. 라고 하는 일종의 휴대폰 그 통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형태가 되죠.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공간이 그래도 집이라는 공간이 분리되는데 지금은 이 공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이 아이들의 집 전체 삶이 70% 예. 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훨씬 더 위험하죠. 아까 뭐 자살 영상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괴롭힘 영상 이런 거를 뭐 돈 주고 사든 뭐 어떻든 간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요? 그게 흔히 말하는 예. 그 과학적 세디스트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자살 영상이라든가 자해 영상들만 수집하는 그런 직접적인 변태적인 아주 그런 종류의 성범죄자들이 전 세계에 놀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적지 않게 생산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네, 네. 비중이 높군요. 높죠. 아주 예. 높죠. 예. 과거에 스너필름의 생산지의 첫 번째가 동유럽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냉전 시대죠. 네.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는 동서냉전 시대에는 이 유럽 쪽에서 그걸 해갖고 서유럽에 이제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필리핀 동남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부분이 스너필을 만드는 그래서 아주 잔인한 형태의 스너필을 만드는 이쪽으로 많아졌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제3시대 지대의 반군들 예를 들면 네. 지금도 존재 모택동 반군, 마오 반군이라고 해서 네네. 공산주의 반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반군들입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의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치해복권입니다. 아. 그게 이제 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그 공적인 권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군사력도 못 들어가는 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약을 재배하고 막 그러죠. 거침이 없구나. 거침없는데 근데 예. 그 공간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납치해서 도시에서 납치해 거기서 이제 아동 포르노라고 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상당수가 한국으로 넘어와. 우리나라는 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한국은 사이버 공간.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제 IT 강국이라서. 요즘 딥페이크 문제 많이 나타나죠. 아, 그렇죠. 예. 그거와 연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딥페이크도 뭐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뭐 1위라고 전 하잖아요.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53%가 우리나라 발신입니다. 아. 그리고 전 세계 가해자의 거의 한 60, 70%가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많이 하지만 걔네들은 뭐 다른 것보다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흐름들이라든가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현상을 알아야 되는데 네.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걸 잘 알려주려고 그러지 않죠.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네. 배상훈 교수님과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뭔가 결과물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단 폭행 사건 몇 개를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인데요.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17년 9월에 부산 사구에 있는데 동주 여중하고 뭐 장림 여중 뭐 2, 3학년 대충 그 정도면 한 15살쯤 됩니다. 네. 보통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위험하게 보는 집단들이 14, 15세들 여중생 집단들인데 거기서 다른 어떤 장평중학교 3학년 1명 그리고 뭐 다 장림여중 3학년 1명 뭐 기타 몇 명들을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뒤에 그 가해진 중 한 명이었던 지인에게 마치 이것을 이제 보내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신들이 한테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남긴 거죠. 찍는데 예. 문제는 그 찍는 장면 자체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뭐 그러니까 피가 질질 흘러도 그냥 낄낄거리면서 이제 찍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이거 합성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참혹했던. 참혹하죠. 예. 근데 잘 보시면은 2017년 이전에도 무슨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네. 거의 1년마다 하나씩 터지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야 저 각각 전주도 그렇고 예. 강릉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이제 그게 실제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범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찍어서 그 때리는 거 찍고 자기들이 뭐 일종의 놀이 같은 형태로 취미 같은 형태로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뼈가 다 부러질 정도인데 참 어떻게 뭐 이게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한번 때리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네. 이게 중독이 돼 갖고 네네. 뭐라거나 계속 때려야 됩니다. 약간 정도가 더 강해져야 만족할 것 역치가 같아요. 올라가. 네, 역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번 때린 애들이 계속 때리게 되고 네. 희한하게도 이게 이제 한번 가스라이팅 돼서 맞게 되면 맞은 애들이 또 그렇게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성인이 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때 그 가스라이팅 편에서 학습된 무기력 이런 거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예. 같은 집단에 있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2017년 7월에 강릉에서 있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도 평소 잘 어울리던 친구 사이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렇죠. 친구 사이의 피해자인데 갑자기 그중에 다수가 소수를 그렇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쉽게 말하는 대가리가 있었던 거예요. 수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폭력 놀이 같은 형태로 집단 뭐 이지매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거를 수사를 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구조를 경찰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존재할 거라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화나니까 서로 싸우고 그랬겠지라고 했는데 이 링범죄라고 하는 이 특징을 이해 못하고 수사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직도 좀 그런 이해도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더 해버리면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막죠. 학교에서 막아요? 네, 학교에서. 왜냐하면 덮어버린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 이제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특수 폭행이 되고 문제는 그 위에 또 누가 있거나 수괴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범죄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은 치고받고 죽지 않았고 어디 부러지 그러면 그냥 합의하고 끝나는 걸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사이버 공간에 SNS에 이게 영상이 터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그것만 없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갈등이 생겨서 그냥 청소년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괴라는 존재가 지금 중요해요. 수괴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권력 관계가 그래서 촬영 화면 이제 밖에서 이제 수괴가 그거를 화면으로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괴는 잡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수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 집단에서 완전히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수괴를 못 잡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아이를 따로 불러갖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누군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네. 공적으로 증언을 못합니다. 부모가 말립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경찰한테는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 미성년자니까 너 그때 말해준 거 다시 한번 말해봐 하면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예. 여기서 따로 불러갖고 얘기하면 이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왜냐하면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아니 보호자를 대동해서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냥 해니까 얘기해봐. 그럼 우리 그냥 그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처벌도 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거고 네. 사실은 학교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네. 증거 있어요? 당장 변호사 대동했고 나타나면은 학교장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더더군다나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아이의 부모는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폭행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예. 이런 청소년 조직범죄, 링범죄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연령만 봐도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런 식의 범죄가 벌어지기도 해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좀 걱정을 하게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13세 정도? 그럼 초등학생 6학년이죠. 그때 그렇게. 전 그때 그냥 그 축구 선수 김병지 머리하고 축구하기 바빴는데. 축구 잘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고요. 자, 근데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늘 이제 따라다니는 화두가 있죠. 촉법 소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는 경찰 앞에서 우리 뭐 촉법 소년인데 뭐 어떡하시게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청소년들이 말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도 봐서 제가 된 거는 제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예, 좋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13살이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나가더니 배 형사님 살살 하시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 놀랐다. 속으로 놀랐다. 어떡하지? 이걸 표정을 바꾸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저도 그래서 야, 베로이를 당황시킨 한마디. 근데 이제 일선 형사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게 이런 지점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것도 알아요. 네. 처벌 받아도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언론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때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그 살살하자고 하니까 이게 복장이 터진다고 하는 거죠. 형사들이 실제로 살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실제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의 입장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다만 이제 기억나겠지만 대전에서 이 아이 이런 촉법소년 1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차를 훔쳐갖고 대전에서 무면 운전하다가 그 오토바이 타는 대학생 알바 대학생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이 사법부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사실은 좀 가장 문제죠. 왜 이거 근데 못 고칩니까? 뭐 소년법 개정 얘기가 최근에 논의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이 아이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일단 소년법이 차단을 하고 이 아이들을 그럼 그거 아닌 걸로 처벌하려고 할 수 있죠. 17, 8살짜리도. 그런데 그럼 이 아이들을 어디로 갖다 놓을 거냐 이 말이. 소년교도소인가요? 아니면은 소년원인가요? 소년원은 전혀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할 자세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교정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교정 교화의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들도 아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를 욕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지만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거기 갖다 놔봤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나마 부모나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학교에서 지지고 볶다라도 한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저거 폭탄 돌리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처벌 안 받는 걸 알고 나와서 뭐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재를 안 가.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서 계속 뭐 지금의 한동훈 대표라고 불러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소년법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럼 한 살 낮추자고요? 네. 14세, 13세? 네. 그럼 나아지나요? 또 나아질까요? 지금 뭐 어디로 보낼 수가 없는데. 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담당할 전문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 말하자면은 좋아. 소년법을 없애고 예. 그럼 각각의 나이에 맞게끔 성장 과정에 맞게끔 그걸 담당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네. 1대1로 뭐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케이스로 담당에는 일정 기간을 두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그거는 법무부가 감당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법무부는 교도소 시스템, 즉 시설 중심의 부서예요. 교정본부. 말씀하신 제도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나요? 뭐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제 네. 이 부서와 저 부서를 국무총실 같이 너무 큰 일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일개 부서의 장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 아, 그런 큰 게 일단 마련이 되고 나서야 뭐 촉법 연령을 낮추든지 그게 따라가야 효율적인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막 소송 걸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다던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은 처벌을 하고 막 학폭에 변호사들 막 들어와서 네. 난리치겠고 뭐 학생 기록부에 적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발하겠죠. 저게 되죠. 예. 뭐 취업이나 아니면 대학 입학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고 네. 그것도 감당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별도의 학급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별도의 학급에는 별도의 교사가 필요하겠고 별도의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네. 이런 그 범죄 소년들을 군대에 보내자. 뉴질랜드에서요? 예. 오. 군대 그 흔히 말하는 뭐죠? 군대 병영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보통 가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뉴질랜드가 3번을 시도했습니다. 예, 예. 잘 됐습니까, 그거는? 아니요. 왜 안 됐죠? 왜냐하면 예. 한 번 한 다음에 네. 재범률이 95% 나왔습니다. 재범률이요? 예, 95%. 전역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를 병영을 갔다 오고 나서. 아. 왜냐? 이 범죄성이 높은 애들을 예. 군인의 폭력으로 억눌렀어요. 아, 그러면 더. 억눌르니까 말을 듣죠. 예. 죽지 않으려면. 네. 근데 그걸 나오니까 사회에 나와서 터진다. 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폭력성이 2배가 되어갖고 그 뒤부터 95%. 다시 또 한 번 더 했는데 똑같이 네. 그랬어요. 세 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겁니다. 큰일 난다. 그러려면 네. 10년을 돌아. 10년을 돌아. 근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고민이 많구나, 다들. 그러니까 서구 사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촉법소년이나 아니면 이 10대의 어떤 범죄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논의 수준은 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소위 말하는 부서의 논의 수준은 한 살 낮추자마자 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소년 사법에 네. 대한 문제를. 네. 그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렇구나. 뉴스에 나오는 건 진짜 뭐 연령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예, 예. 더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걸 저도 생각을 못 소년 했네요. 분류 심사원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뭐 그냥 중노동에 시달리십니다. 확실한 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런 그렇죠. 걸 하려면 뭐 전문가도 뭐 하루아침에 뭐 만들어집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 오죽했으면 서구 사회 뉴질랜드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민 가기를 선망하는 나라에서 네. 선망하는 나라에서 소년범들을 그 특히 그 군대에 병영에 넣어갖고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실제로 난 겁니다. 네, 저도 언론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고민 수준은 좀 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네. 달랑 한 살 높이자 낮추자 여기서 하고 또 언론의 주목이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좀 더 이제 본질을 꿰뚫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과 사회의 절대적 관심 또 구체적 예방 프로그램들이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할
조직형 청소년 범죄, 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